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콘이라고 하는 회사의 공공조달 플랫폼 사업부를 맡고 있는 조시형 총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콘이라고 상장사는 CCTV를 제조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신사 모델로서 4년 전부터 공공조달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건 공공조달 영역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제조사와 수차례사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한 420억 정도 진행됐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일반 사업자분들에게 첫 번째로 공공조달 나장터 정부조달로 불리는 공공조달 시장의 특징,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공공조달에서 진입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실제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요. 일반 사업자분들이 공공조달로 성공적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는 공공조달 시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물품 구매 시장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 그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실예와 방식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좀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라장터가 대표적인 사이트인데요. 정부기관이 해당 물품이나 시설, 용역, 물품이라는 용역이나 재화들을 공급할 사업자를 찾는데요. 여기 있는 이제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모든 입찰과 개찰이 되고 과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모든 계약들이 이쪽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네. 이 시장 규모는 전체 발표된 걸로는 115조, 2018년 기준입니다. 시설은 45조, 용역은 23조, 물품은 47조가 됩니다. 실제 규모가 꽤 큰 거고요. 일단은 공공조달 시장의 종류를 좀 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 물품 공공조달 시장은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시설, 용역, 물품의 제조, 물품의 구매. 그 120조 정도 되는 규모들이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지금 나오게 되고요. 일단 하나하나 입찰 공고문의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먼저 보여드리고 2019년 방범 CCTV 구축 및 성능 개선 사업 이렇게 이런 제목을 달고 나오고 실제 이 과업은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한 사이트에다가 전체 시스템을 이제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입찰 참가 자격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보통신공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면허를 따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좀 상당히 규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1억 정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사업자 면허고요. 그다음 용역입니다. 용역은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예를 들면 뭐 설계 용역 그런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이 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도 똑같이 입찰 첨가 자격이라는 게 있고요.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뭐 이런 면허가 걸려 있죠. 이걸 따기 위해서는 사실 뭐 트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면허를 이걸 허가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자가 그냥 사업자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적 물적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물품의 제조인데요. 물품의 제조는 이렇습니다. 특징이 레미콘 이거는 특징인데요. 레미콘 세부품명 요거에 대해서 제조물품을 등록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직접 생산 확인서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소기업청에서 레미콘에 대해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를 실제 공장이나 생산 설비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생산 확인서 같은 것들을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그게 있는 분만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렇습니다. 시설 용역 물품은 사업자가 그냥 사업자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입찰에 참여해서 공공조달 그 예산들을 따서 자기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물품 구매인데요. 물품 구매 입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이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그다음에 뭐 경기도내 이건 지역 제한은 어차피 일반적으로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요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건 업면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자에서 나는 이 파라솔을 유통할 거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되게 간단한 거고요. 이 중소기업 확인서도 중소기업청 들어가서 간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실제 공공조달에 처음 진입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가장 간이하게 막 진입하기에 가장 편리한 거는 물품 구매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입찰 참가 자체가 사업자 등록증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1, 2, 3일 한 일주일이면
추가적인 언변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품구매 영역이 첫 번째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간이한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물품구매 시장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물건만 제대로 납품하게 되면 돈을 못 받을 리가 없죠. 이거는 계약법에는 물품을 납품을 하고 세무제한을 발행을 하게 되면 15일 내에 무조건 대금을 지급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죠. 두 번째로는 물품구매 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누구나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합니다. 이 모든 저희가 진행하는 그다음에 이 나라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이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수주하기 하시게 되면 이런 계약서를 나라를 통해서 체결하게 되는데요. 수요기관이 경기도국부청사 이런 것처럼 국가나 공공기관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납품하시게 되면 돈을 주는 것도 이쪽에서 지급하시게 되죠. 그래서 뭐 돈을 못 받을 염려나 사실은 이 건 자체가 뭐 민간끼리 계약한 거라서 되게 좀 애매하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이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품구매 영역은 사업자 등록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외에 또 다른 뭐 직접 생산 확인서나 무슨 자격증, 무슨 공사업면허를 딸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요게 하나 예인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요 입찰 나왔습니다. BIM용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를 구매한 입찰이 나왔는데요. 낙찰 계약 금액은 이 정도 됩니다. 이건 좀 작은 규모에 속하고요. 청과 자격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고 나는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를 유통시킬게요 라고 선언만 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분은 1순위 여기서 이 개찰이 되고 나서 1순위 된 업체인데요. 여기 서울군 구리마음국 1등 체육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구리에 계신 분인데요. 테니스장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는 일은 체육관 테니스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시간을 내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자 등록증은 이거 그대로 같이 갑니다. 이쪽 그 사업자 보시면요. 도소매업, 스포츠용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스포츠용품이랑 이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한데 전혀 낙찰을 받고 계약을 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수요청에서도 이 물품 시장 원래 그런 시장인지 아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요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 리스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워크스테이션의 모니터를 구매한 건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여기 보면 요 체육사는 테니스장 운영하시는 분 쭉 상호를 보면 뭐 거북이 정보통신, 뭐 그린 종합 사무기기 요 정도 외에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거나 이 업과 전혀 관련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뭐냐면 지금 국가 정책이 뭐냐면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물품구매 영역에서 더욱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시장을 열어주고 있고 더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실제로 낙찰 받으실 때는 예를 들면 이제 그 1순위가 되시면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할 때 소기업 소상공인이면 가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창업 초기 기업이면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사업자를 열어가지고 하면 저 혼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되고요. 창업 초기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입찰에 들어갈 때 뭔가 내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뭔가 혼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적격심사 기준상 계약상 계약을 할 때 이러면 가점을 0.5점, 1점 더 줍니다. 그리고 여성 기업은 더 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게 지금 이제 문제점으로 들어서 실제로 계약에 대한 법규가 변경이 된 건데요. 실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레미콘을 뭐 5억을 납품해라라고 한 건데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레미콘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이렇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억 원 미만의 물품 입찰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 기업, 입찰 공고 1인의 5년 내 창업 대부분의 해당되죠. 이러면 적격 심사의 기준의 일부인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을 줍니다. 쭉 보시면 예를 들면 실적 제한을 폐지하고 최저 가치를 폐지해서 이렇게 적격 심사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뭐 불리한 이런 것들 요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카페14 창업센터에 계신 분들 대부분들은 이 입찰에 이 영역에 들어오시면 우대를 받는 분들이지 뭔가 차별을 받거나 니들이 실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물품구매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가 자격은 입찰 참가 등록업체, 그다음에 중소기업 확인서, 경기도 내 이거 3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쭉 이제 알아보죠. 여기 입찰청과 등록업체가 이게 어떤 건지 도대체 한번 쭉 보면 여기 입찰청과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1분이면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나랑부터 이제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정보 확인, 자기 마이 페이지 같은 게 있는 거죠.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쪽에서 나는 이 파라솔에 대해서 물품별 번호를 검색을 해서 등록 딱 하게 되면 끝입니다. 그러면 조달 복구상 입찰청 파라솔이라는 물품에 대해서 나는 이 입찰에 대해서 유통을 시킬 거야라고 선언을 하는 게 됩니다. 한 1분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혀 뭔가 허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누구나 낙찰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누구나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를 말씀드리거든요. 공공조달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안서 방식, 규격화 입찰 방식, 그다음에 최저가 방식, 적격신서 방식이 있는데요. 이 제안서 방식은 사실 이제 되게 어렵죠. 실제 제안서를 씁니다. 수요처에서 원하는 제안서 평가 기준이나 형식에 맞춰서 제안서를 써서 제출하게 되면 수요처에서 일정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쉽지 않죠. 이건 PT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최저가인데요. 말 그대로 최저가입니다. 어떤 입찰에 대해서 나는 더 훨씬 더 낮은 가격을 쓰는 사람이 낙찰받기 때문에 이거는 제조사가 아니고 유통사라면 사실 들어가기 어렵죠. 원가 경쟁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적격심사인데요. 요게 이제 물품 구매 영역이나 대부분의 입찰권들이 이 적격심사 방식을 진행합니다. 이 적격심사 방식이 뭐냐면요. 소위 이러저러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입니다. 로또처럼 뽑아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개찰 결과인데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격들을 써내면 수요처의 담당자 집행관 PC에서 개찰하면 여기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선을 정하고 선보다 낮지 않으면서 여기 이제 더 낮은 마이너스인데요. 이 선보다 낮지 않으면 최저가. 그래서 1, 2, 3, 4, 5, 7, 7 갑니다. 그래서 이 선보다 낮지 않으면서 최저가. 여기는 GNC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1순위가 된 거죠. 그래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소위 로또처럼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서로 나온 거거든요. 예전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는 직상의 최저가 입찰자로 심사하면 그렇게 한다.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로또입니다. 그냥 뽑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면 요 입찰에서는 소위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상장사든지 예를 들면 삼성이든지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요 입찰 방식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로서만 그냥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개인 사업자니까 낙찰 받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입찰 방식에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장사든 다 똑같은 하나의 사업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낙찰 확률은 다 똑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이거는 저희랑 3년 정도 조달 플랫폼 활동을 하시면